사람들은 나를 치매 환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버렸는지,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줬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3년 후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까지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죠. 이순자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매 환자의 기억이 흐릿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순자에게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각인된 순간들이 있었죠. 특히 자신의 두 며느리가 보여준 서로 다른 모습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던 그날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야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이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 누가 진짜 딸이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알게 될 사람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이순자의 기억 속에서 3년 후에 어느 날이 되살아났습니다. 강남구 한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순간 말이에요. 큰 며느리 김소영이 변호사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10년간 며느리 노릇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소영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 이민수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실 리가 없는데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죠. 반면 변호사 사무실 한쪽에서는 작은 며느리 박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해서 한 건데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실 줄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8살 아들 박찬우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찬우의 순수한 말에 지은은 더욱 눈물을 쏟았죠. 이순자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보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그때는 아직 모든 가족이 화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추석 연휴였던 그날, 이순자의 집에는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큰아들 민수와 큰며느리 소영, 그리고 작은아들 준호와 작은 며느리 지은이 함께 있었죠. 8살 손자 찬우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찬우의 말에 이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찬우가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똑똑해지지. 할머니가 더 많이 해줄게. 그때 큰며느리 소영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항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소영의 말에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 너희들도 바쁜데. 가끔씩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 작은 며느리 지은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형님. 우리가 더 자주 와야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지은의 말에 이순자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 다 내 딸 같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야. 그 순간 이순자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두 며느리 모두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이순자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닥쳐올 시련 앞에서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를 말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이순자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야 뭘 아직 팔팔해. 다만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좀 있긴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작은 아들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건강검진도 잘 나와 있고요. 이순자는 아들들의 걱정에 감동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고마운데 아직은 괜찮단다. 정말 아프면 바로 말할게. 그때 옆집에 사는 절친 최영자가 놀러 왔습니다. 영자는 이순자와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어요. 순자야, 가족들이 다 모였구나. 보기 좋다, 정말. 영자의 인사에 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영자 이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소영과 지은이 함께 인사했어요. 영자는 손자 찬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찬우야, 많이 컸구나. 공부는 잘하고 있니? 찬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 요즘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해요. 할머니가 옛날 선생님이셔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영자는 이순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야, 손자가 이렇게 자랑스러우니 얼마나 좋겠어. 정말 복받은 할머니야.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진단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준호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들은 치매 진단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일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형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글쎄, 어머니께서 요즘 자주 깜빡하시긴 했지만 설마 치매일 줄은 몰랐지. 이순자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걱정 말아라. 나야 뭐 이미 충분히 살았는걸. 다만 너희들한테 짐만 될까봐 그게 걱정이야. 순자 어머니의 말에 두 아들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오신 어머니가 이제 치매까지 겪게 되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이미 두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소영과 작은 며느리 지은이 현관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지은이 먼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소영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민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사가 초기 치매라고 하네.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 순간 두 며느리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즉시 이순자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반면 소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반응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지은에게는 진심 어린 걱정과 책임감이 있었지만 소영에게는 부담감과 계산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모두 앉아 옆집 영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영자의 물음에 이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치매래, 영자야. 이제 정말 늙었나 보다. 영자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괜찮을 거야. 요즘 치매 약도 좋다고 하고 가족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그때 8살 손자 찬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찬우는 언제나처럼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슬픈 표정이에요? 혹시 할머니가 아프세요? 이순자는 찬우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찬우, 할머니는 괜찮단다. 다만 할머니가 가끔 깜빡깜빡할 수도 있어. 그래도 찬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찬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아프시면 안 돼요. 찬우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지은은 아들의 착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찬우야,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녁 두 가족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각 집에서 벌어진 대화는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큰아들 민수의 집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소영이 식탁에서 남편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간병을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신도 직장 다니고 있고, 우리도 아이 교육비며 대출금이며 만만치 않잖아. 소영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막 차장으로 승진했는데 만약 어머니 간병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자주 집에 있기 어려워. 그럼 결국 당신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24시간 내내 신경 써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제 커리어는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거고요. 민수는 부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네. 동시에 작은 아들 준호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은이 남편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겠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어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당신도 파트타임 일 그만둬야 할 텐데.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믿고 계시는데 우리가 외면할 수 있나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봐야 하고.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제 저희라도 곁에 있어 드려야죠. 준호는 부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형님 댁에서 먼저 상의해 보는 게 어떨까? 큰 며느리가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세요. 누가 먼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잘 모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찬우가 방에서 나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정말 좋겠어요. 지은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찬우야,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해. 괜찮지? 찬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할머니한테 그림도 그려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게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본 지은은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준호도 아내와 아들의 마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모시자. 힘들어도 함께 해보자. 해외 발령이라는 소영의 말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영자가 이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그런데 큰 며느리가 정말 해외 발령인 게 맞아? 영자의 물음에 이순자도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도 좀 이상하긴 해. 그렇게 갑자기 발령이 날 수가 있나? 영자가 더욱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해외 발령 소식은 없었다고 하더라고. 이순자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설마 소영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며칠 후 이순자가 우연히 마트에서 소영의 직장 동료를 만났거든요. 아, 어머님, 소영 언니는 잘 계세요? 동료의 인사에 이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런데 소영이가 해외 발령 받았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해외 발령요? 저희 팀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언니는 여전히 차장으로 잘 다니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 순간 이순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자신의 간병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이순자는 영자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야, 내 말이 맞았어. 소영이가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해. 영자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이순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한편 소영은 남편 민수와 함께 실제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외 발령이 아닌 그냥 다른 동네로의 이사였죠. 여보, 정말 이사하는 게 맞을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간병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제 커리어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아이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요. 민수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소영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작은 댁에서 모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도움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쩔 수 없나 보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아. 소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직장에서도 소영은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정말 큰일이에요. 다행히 저희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아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두고 해외로 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까요? 소영이 연기하며 대답했어요. 작은 댁에서 모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사실 저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소영의 거짓말은 곧 들통나게 됩니다. 한 달 후 이순자가 병원에 갔을 때 우연히 소영을 목격한 거예요. 소영은 멀쩡히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해외 발령을 받았다던 사람이 말이죠. 이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거짓말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이순자는 영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야, 소영이를 직접 봤어. 해외에 간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 있더라고. 영자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이순자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10년간 며느리로 지내면서 나름대로 정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은 소영에게 짐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날 밤 이순자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소영이의 거짓말이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치매 환자를 돌보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해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다음날 소영이 이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해외 준비하느라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렸어요. 이순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바쁘겠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라. 소영은 이순자의 차가운 반응을 느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멀어질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작은 댁에서 잘 모셔드릴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이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큰 며느리와는 인연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 지은은 이순자를 모시기 위해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집도 어머니가 생활하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어떠세요? 준비 다 됐어요. 지은의 말에 이순자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찬우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게요. 이순자는 작은 가족의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순자는 작은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이순자가 작은 아들 준호의 집으로 이사를 온 첫날, 지은은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방을 꾸며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방 어떠세요?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해서 좋으실 거예요. 이순자는 감동하며 방을 둘러봤어요. 지은아,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찬우가 할머니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 방이랑 가까워서 좋아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이순자는 손자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찬우, 할머니가 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은이 남편과 아들을 앞에 두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뀔 거예요. 모두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던데.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믿고 오셨는데 우리도 그 믿음에 보답해야죠. 찬우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도와드릴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놀아드리고 책도 읽어드릴 거예요. 지은은 아들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찬우야,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첫 주는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순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지은도 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둘째 주부터 이순자의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죠. 어느 날 밤 2시 이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이순자의 말에 지은이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이순자는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나를 막는 거야? 지은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작은 며느리 지은이요. 지금은 밤이니까 주무세요. 이순자가 점점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지은이가 누구야? 나는 집에 가야 한다고. 지은은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누우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1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겨우 이순자를 재울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지친 몸으로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준호가 일어나서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당황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이순자의 증상이 날로 심해졌거든요. 낮에도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밥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어머니 간병에만 매달렸어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경제적 부담은 준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지은의 미안한 마음에 준호가 위로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충분히 큰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치매 약값, 병원비, 생활비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찬우도 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찬우야, 미안해. 당분간 학원은 못 다니겠어. 찬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더 잘 돌볼 수 있고요. 아들의 이해심에 지은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우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실래요? 찬우가 이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이순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도 찬우는 매일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날은 이순자가 찬우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찬우야, 우리 착한 손자.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그런 순간들이 지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비록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옆집 영자도 자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 텐데 내가 잠깐씩 봐줄게. 영자의 도움에 지은은 감사했어요. 영자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영자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큰 며느리 소영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소영의 전화에 이순자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도 건강해라. 짧은 통화를 마친 후 이순자는 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정말 고맙다. 큰 며느리는 이미 나를 잊었나 보구나. 지은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형님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실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순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 며느리에 대한 평가가 끝나 있었어요.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분명해졌거든요. 이순자가 작은 아들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치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혼란스러워했어요. 지은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밥은 언제 주는 거야? 배고프다.
이순자가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지은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조금 있다가 간식 드릴게요. 하지만 이순자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언제 밥을 먹었다고? 나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가 언제 무엇을 드셨는지 일일이 기록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서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이순자가 새벽 3시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은 밤이에요. 잠시 더 주무세요. 하지만 이순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집에 가야 한다고. 왜 자꾸 막는 거야? 지은은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때로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기도 했죠.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저는 지은이고, 어머니 작은 며느리예요. 하지만 이순자는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은이? 지은이가 누구야?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지은은 체력적으로 한계에 달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서 늘 피곤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아내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어.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안정되시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이순자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음식 누가 만든 거야? 독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순자가 지은이 정성스럽게 만든 미역국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요. 독은 무슨 독이세요? 이순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은은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먼저 음식을 먹어 보였어요. 어머니, 보세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독 없어요. 그제야 이순자가 조금씩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찬우도 할머니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지은이 아들을 안으며 설명했어요. 찬우야,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갖고 도와드려야 해. 찬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치매 치료약은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갔어요. 준호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여보, 이번 달은 적자야.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미안해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다시 해볼까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두고 일 나가는 게 가능하겠어? 그럼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결국 찬우의 학원비부터 줄여야 했습니다. 찬우야, 미안해. 당분간 태권도 학원은 못 다니겠어. 찬우가 실망스러워하기보다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집에서 혼자 연습할 수도 있어요. 아들의 이해심에 지은은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다니 너무 어른스러웠거든요.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지은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참 효성스럽긴 하지만 저러다가 본인이 먼저 쓰러지겠어. 큰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해외 갔다더니 소식도 없고 이런 말들이 지은의 귀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집 영자만은 지은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잠깐씩 순자 봐줄 테니까 너는 좀 쉬어. 영자의 도움 덕분에 지은은 가끔씩 마트에 장 보러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30분만 나가도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순자에게는 가끔 맑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은아, 내가 너희한테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이순자가 정신이 맑아진 순간에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순자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순간들이 지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힘들어도 계속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죠. 1년차가 지나면서 지은은 어머니의 치매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순자는 아침에는 비교적 맑았지만 저녁이 되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은은 이런 패턴에 맞춰 하루 일과를 조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함께 산책하실래요? 지은이 이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맑은 아침에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과였어요. 그래, 좋지. 바깥 공기도 마시고 싶었어. 이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순자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은아, 내가 선생님 할 때는 말이야. 아이들이 정말 귀여웠어. 특히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게 보람 있었지. 지은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에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현명하고 따뜻한 할머니였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찬우도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순자가 손자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찬우는 정말 착한 아이야.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찬우는 어디 갔지? 찬우는 학교에 갔어요, 어머니. 오후에 돌아올 거예요. 지은의 대답에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학교에 갔구나. 내가 또 깜빡했네.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순자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져서 지은은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함께 가야 했고 잠깐 눈을 떼는 사이에도 어머니가 어디로 가버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순자가 집을 나가서 동네를 헤매다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지은은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준호가 아내를 위로했어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지은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은은 어머니가 잠들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떼지 않았어요. 밤에도 2~3시간마다 일어나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지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너무 말랐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영자 이모. 어머니가 안정되시면 저도 나아질 거예요. 지은의 대답에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너부터 쓰러져. 그럼 순자는 어쩌려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순자의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들이 늘어난 거예요. 지은아, 내가 너희한테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다. 이순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오늘 많이 맑으시네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이순자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만이 진짜 내 딸이야. 큰 며느리는 나를 버렸지만 너는 끝까지 함께 해줬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맑은 순간들이 며칠씩 계속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이순자는 손자 찬우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지은과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찬우야, 할머니가 수학 문제 도와줄까? 찬우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찬우의 말에 이순자가 옛날 선생님 실력을 발휘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봐. 이 숫자들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이순자의 설명에 찬우가 문제를 쉽게 풀어냈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쉬워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지은은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끝까지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야.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보답은 무슨 보답이세요? 저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 지은의 마음을 보며 이순자는 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3년간의 간병 생활은 지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심, 사랑,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간병 생활 끝에 이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게 되었어요. 지은은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준호와 찬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아. 찬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면 안 되나요? 저 할머니 없으면 너무 슬플 거예요. 지은이 아들을 안으며 위로했어요. 찬우야,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실 거야. 우리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말이야. 그날부터 지은은 더욱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고 좋아하시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이순자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딸을 둔 게 내 평생 가장 큰 행복이었어. 이순자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께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며칠 후 이순자는 깜짝 놀랄 만큼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지은아,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변호사를 불러줄 수 있겠니? 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이순자가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겠어.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말이야.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내 부탁이야. 변호사를 불러줘. 지은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가 집에 왔습니다. 이순자는 모든 가족들을 물리치고 변호사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작은 며느리 박지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든 것을 말입니다. 변호사가 놀라며 재확인했어요. 정말 모든 재산을 작은 며느리에게만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요? 이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은이만이 진짜 내 딸이에요. 3년간 나를 돌봐준 건 지은이 뿐이었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유도 함께 적어두시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큰 며느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은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돌봐줬어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완성한 후 이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작은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순자가 만족스럽게 서명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이순자는 지은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지은아, 나의 진짜 딸아. 3년간 너의 사랑과 희생을 지켜봤다. 혈연보다 진한 정을 보여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남긴다. 찬우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딸아. 편지를 다 쓴 후 이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요. 며칠 후 이순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은은 밤낮 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준호와 찬우도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순자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아, 정말 고맙다. 너는 내 진짜 딸이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순자의 임종 소식을 듣고 큰아들 민수와 큰며느리 소영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영도 형식적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순자를 추모했습니다. 특히 지은의 헌신적인 간병에 대해 칭찬이 이어졌어요. 정말 효부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를 만난 것 복이에요. 3년간 혼자서 치매 환자를 돌보다니 대단합니다. 이런 말들에 소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장례를 마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식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작은 며느리 박지은 씨에게 상속합니다. 그 순간 소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10년간 며느리 노릇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민수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가 이러실 리가 없는데요.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순자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나의 진짜 딸에게 3년간 너의 사랑과 희생을 지켜봤다. 변호사의 낭독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사랑해서 한 건데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실 줄 몰랐어요. 지은의 말에 찬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소영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며느리인데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셔도 법적으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인의 의지가 분명하거든요. 유언장 공개 직후 큰며느리 소영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 민수에게 화를 냈어요. 여보,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제가 10년간 며느리 노릇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민수도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내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니까. 소영이 울분을 토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변호사한테 다시 상의해 볼 거예요. 다음 날 소영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셔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소영은 절망했어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셨고 증인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영은 집으로 돌아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해외 발령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였거든요. 한편 지은은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재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실 줄 몰랐어요. 준호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당신의 진심을 아셨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신 거야. 당신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찬우도 엄마를 위로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 맞죠?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은은 아들의 순수한 마음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형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은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지은이에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해서. 지은의 말에 소영이 대답했어요. 나도 알아. 당신이 정말 정성껏 모셨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억울해. 소영의 솔직한 마음에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마음 이해해요. 제가 형님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친 게 잘못이었어. 그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은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지은아. 당신 같은 사람이 어머니를 모신 게 다행이야.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후 지은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찬우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찬우야,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해.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돼. 찬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은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가족들이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치매 환자 돌보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은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조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은의 봉사활동 소식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3년간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홀로 돌본 며느리가 이제는 다른 가족들을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옆집 영자도 지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대단하다. 어려울 때도 꿋꿋했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남까지 도와주네. 영자 이모, 제가 받은 도움이 너무 커서요. 이제 저도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지은은 찬우와 함께 이순자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찬우가 전교 1등 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러 왔어요. 찬우도 할머니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지은은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앞으로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날 오후 동네 교회에서 김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지은 집사님의 헌신이 그 증거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지은은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이순자는 지금도 지은의 마음속에 살아계셨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를 알겠어.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찬우가 부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 맞죠? 지은이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지은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죠.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순자의 마지막 깨달음이 지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고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희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